카페인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인슐린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진료실에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설탕도 안 넣고 시럽도 안 넣고 블랙커피만 마셨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오르는 거죠? 이 질문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하세요. 사람들 생각에는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당분도 거의 없는데 커피도 혈당이 안 좋은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블랙커피 자체는 당이 거의 없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마시는데 혈당이 실제로 올라가고 변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오늘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블랙커피도 어떤 분들에게는 혈당을 올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칼로리도 거의 없는데 혈당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부분은 먼저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블랙커피를 마시고 혈당이 오른다고 해서 커피 안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실제로 블랙커피에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블랙커피를 마신 뒤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커피 속 당분보다는 카페인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카페인은요, 우리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죠. 졸릴 때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조금 또렷해지고 어떤 분들은 심장이 빨리 뛰거나 몸이 긴장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런 호르몬이 올라가면 지금 에너지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구나. 그럼 몸은 에너지를 바로 쓸 수 있게 간에 저장되었던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또 하나는요, 인슐린 민감도 때문인데요. 카페인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인슐린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 안에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혈당이 평소보다 더 높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를 봤는데요. 아침에 식사도 거의 전혀 안 하고 공복 상태에서 진한 아메리카노를 2잔 마셨을 뿐인데 공복 혈당이 올라왔던 환자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카페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한가요? 네,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블랙커피라도 언제 마시냐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우리 몸이 잠에서 깨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코티졸 같은 호르몬은 아침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몸이 조금 더 긴장하고 각성되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몸이 이미 깨어나고 있는 중인데 카페인이 한 번 더 활성화 신호를 보내는 셈이 되는 거죠. 여기에 공복이라는 조건도 영향을 줍니다. 공복에는 다른 음식에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식후 커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식사를 하면 원래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그 혈당을 낮추는 과정에서 시작되는데요.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혈당이 조금 더 높게 유지되거나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한 직후에는 진한 커피를 마셨을 때 이런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할 게 있는데요. 블랙커피 한 잔하고 라떼 한 잔은 혈당 입장에서는 같은 음료가 아니에요. 라떼는 우유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럽, 휘핑크림, 달달한 파우더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커피라기보다는 디저트 음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볼 때는 단순히 커피를 마셨다가 아니라 공복에 마신 블랙커피인지 식후에 마신 진한 커피인지 우유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인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 어떤 연구에서는 커피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커피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커피를 마신 직후 몇 시간 안에 나타나는 혈당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커피를 오랫동안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당뇨병 위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장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주로 첫 번째, 커피를 마신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혈당 반응이고요.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커피를 마신 뒤 몸이 더 긴장하고 각성되는 방향으로 반응하면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오르거나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천천히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몸에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거든요.
반대로 커피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수년 이상 사람들한테 관찰한 연구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커피 섭취가 하루에 한 컵 증가할 때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약 6% 정도 낮아지는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카페인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커피에는요, 카페인 말고도요, 폴리페놀, 클로로이겐산 같은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나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이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이야기를 할 때는 카페인 하나만 보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장기 연구에서 당뇨병의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고 해서 커피를 마시면 당뇨병이 예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지켜본 연구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식습관, 운동량, 흡연 여부, 수면 같은 생활 습관이 함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병이 없는 분이 평소 블랙커피를 적당히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스파이크가 고민이라는 분은 당뇨병 예방에 좋다라는 말만 듣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시는 커피가 내 혈당에 잘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커피는 사람마다 반응이 꽤 다르기 때문에요. 자가 혈당 측정기를 쓰는 분들은 커피 마시기 전 혈당을 한번 재고 마신 뒤 1시간, 2시간 정도 다시 혈당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는 분들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오른 혈당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거를 볼 때는 조건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비슷한 식사를 한 날에 커피를 마신 날과 마시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결과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날 잠을 못 잤거나 야식을 먹었거나 운동량이 달랐거나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은 커피 때문이 아니라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며칠 동안 비슷한 조건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볼 때는요, 3가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커피를 마신 지 혈당이 실제로 오르는지, 오른다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때 몸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공복 커피를 마신 뒤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오르고 2시간이 지나도 이게 잘 내려가지 않는다면 공복 커피가 나한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혈당 변화와 함께 두근거림, 손떨림, 불안감, 속쓰림, 허기, 수면 저하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이건 카페인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다만 블랙커피를 마신 날에는 혈당이 오르거나 증상이 생기는데 디카페인으로 바꿨을 때 혈당이나 증상이 안정된다면 그때는 카페인의 영향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커피와 혈당에 대해 좀 떠도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몇 가지 오해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 운동 전에 커피 마시면 혈당이 좋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조심해서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카페인은요, 운동 수행 능력이나 각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신 뒤 바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 긴장하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이 커지지만 오히려 혈당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운동 중 저혈당 가능성도 같이 봐야 하거든요. 커피가 나한테 맞는지는 혈당 반응과 몸 상태를 같이 보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디카페인 커피는 혈당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이 훨씬 적기 때문에 혈당 반응이 덜할 수는 있지만 혈당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우선 디카페인이라고 해도 카페인이 완전히 제로는 아닙니다. 제품에 따라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은 이 정도에도 몸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커피에 무엇을 넣어 마시냐가 되겠습니다. 블랙 디카페인이라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기에 우유나 시럽, 달달한 파우더가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함께 들어간 당분과 탄수화물이 혈당을 더 직접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커피샷 추가는 혈당과 상관없다. 샷이 늘면 보통 카페인 양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샷을 추가하는 습관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밤 수면이 흔들리면요, 다음날 공복 혈당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진료실에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오신 분들 중에 매일 오후에 진한 아메리카노를 여러 샷으로 드시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커피를 마신 직후 혈당만 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면이 나빠지고 그 영향으로 다음날 공복 혈당까지 나빠지는 그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혈당을 신경 쓰면서 커피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 커피를 식후 커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침 공복 혈당이 높거나 공복 커피 뒤에 손떨림, 두근거림, 허기가 생기시는 분들은 기상 직후 커피보다는 물을 먼저 마시고요. 아침 식사 후에 커피를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당 패턴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달달한 커피를 블랙이나 무가당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혈당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시럽, 설탕, 연유, 휘핑크림, 달달한 파우더 같은 첨가물이거든요. 커피 자체보다는 커피라는 이름의 디저트 음료가 문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샷수와 컵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그랑데 사이즈를 드셨던 분들은 톨이나 스몰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총 카페인 양을 줄어들면서 혈당뿐만 아니라 불안감, 두근거림,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요, 나만의 커피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카페인은 몸에 꽤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커피가 밤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깊게 못 자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높아지거나 식욕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요, 내 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커피 전후 혈당을 며칠만 비교해봐도 내가 공복 커피에 민감한지, 라떼가 문제인지, 오후 커피가 수면을 흔드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커피와 혈당에서 중요한 건 커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같은 블랙커피라도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공복에 마셨을 때 혈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변동이 큰 분들은 커피 전후 혈당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패턴을 알게 되면 커피를 끊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시간과 양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들 커피는 즐기시되 내 혈당 반응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